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가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사는 아파트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4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요. 에테르노 청담 전용 면적 464.11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200억 6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2023년 말 준공해 지난해 초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분양받은 아파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호가는 320억 원에 달합니다. 기존 1위였던 더 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면적 407.71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172억 1천만 원으로 2위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 등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타 강사 현우진이 전액 현금으로 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3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으로 전용 면적 244.72제곱미터가 163억 원, 4위 한남동 한남더일은 244.75제곱미터가 118억 원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는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매겨졌는데 234.85제곱미터가 110억 9천만 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청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 공시가가 200억 원이 넘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였군요. 근데 쭉 말씀하신 아파트들 모두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5위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이 전부 서울에 있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서울은 7.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이 가장 비싼데 오르기도 가장 많이 오른 셈입니다. 네. 이어서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올랐고요. 지난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은 올해 3.28% 내려 하락률 1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오른 곳은 7개 지역이었고요. 내린 곳은 10곳으로 내린 곳이 더 많았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또 가격 인상 소식인데요. 맥도날드가 10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린다고요? 네, 뭐 이제 눈치도 안 본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2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3%입니다. 버거 단품은 불고기 버거와 치즈버거만 각각 200원 오르고요. 버거 세트는 7종이 200원에서 300원 인상됩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해 5월 16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 올렸었는데요.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네. 맥도날드 측은 환율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번 가격의 인상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고객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대상 메뉴 수와 인상폭을 축소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제가 또 인상 소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이유가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을 올린 식품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혼란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통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때 보면 정부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 공백이 이어지자 이때다 싶어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버거킹은 지난 1월 와퍼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습니다. 농심은 오는 17일부터 신라면 가격을 1,000원으로 올리는 등 라면과 스낵 17개 브랜드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CJ 제일제당은 이달부터 비비고 만두 20여 종과 스팸 가격을 올렸고요. 동원 F&B도 냉동만두 15종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폴바셋이 지난 1월 커피 가격을 올렸고요. 파스쿠치와 컴포즈 커피도 지난달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짧은 영상, 숏폼 영상이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통계는 좀 흥미롭습니다. 짧은 영상, 숏폼 영상을 보는 시각이 OTT보다 7배가 더 많다고요? 네, OTT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 한국인 1인당 숏폼 동영상 사용 시간을 봤더니 넷플릭스와 티빙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보다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YG앱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쇼폼 서비스 앱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49시간 13분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넷플릭스와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5개 OTT 앱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7시간 14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숏폼의 인기는 이용자들이 영상에 체류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문화와 맞물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숏폼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올해 2분기 다음 앱 하단에 숏폼 탭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네이버는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아이폰에 속았다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될 인공지능 기능 출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예. 그러자 소비자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YMCA 시민중개실은 어제 아이폰 16 시리즈 구매한 소비자 속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능을 앞세워 아이폰 16 시리즈를 광고했으면서 정작 출시 연기를 한 것은 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에 서울 YMCA는 애플은 책임을 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폰 16의 경우 국내 가격 책정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된다는 점을 위안 삼아 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국내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울 YMCA는 적절한 보상이 없을 경우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 요청과 검찰 고발 촉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